전북 지역 한 수협에서 수십억 원대의 부적절한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수협에서는 명절 선물이 부적절하게 전달된 정황도 포착돼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던 최영일 순창군수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서 낸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3일 국회의원 전주울 재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보장된 국회의원 임기를 채워달라는 요청이 많아 불출마 결심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임실군 쌍안마을 일대 농경지가 보존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한 수협에서 토지 감정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대 부적절한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수협에서는 명절 선물이 부적절하게 전달된 정황도 포착돼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북 지역에 위치한 한 수협입니다. 이곳은 일부 직원들의 배임 혐의로 지난 1월 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기간에만 9건의 30억 원이 넘는 부적절한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토지 감정가를 시세보다 부풀린 수법으로 부적절한 대출이 실행되면서 현재까지 수협 손실액만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당시 부적절한 대출을 주도했던 부지점장 등 3명은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최근 모두 퇴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법하게 대출 안 했기 때문에 규정이 어긋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계를 줬어요. 그래서 그 행위자, 주된 행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 그다음에 지점장하고 주된 행위자 과장이거든요. 지점장하고 담당자는 감봉 3월. 그게 이제 거의 중징계거든요. 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현재 그 직원들은 다 퇴사한 상태고. 이 수협에서는 또 올해 초 명절 기간 전직 직원과 수협 고객 등 관계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선물들 가운데 일부가 부적절하게 전달됐다는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수협에서 전달하기로 한 명단과 다르게 상당수가 특정인들에게 전달됐다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수사 의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협에서 당초 계획된 사람들이 아닌 특정 조합원들에게 부적절하게 설 명절 때 사장님들 분들을 전달한 상황이 발견됐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수협이 그가 더 투명하게 예산 집행을 하고 금품 선거가 근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선물 발송을 담당했던 수협 관계자는 일부 단체에서 한꺼번에 수령한 경우는 있었지만 대부분 예정된 명단대로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 예산세에 3천만 원 이내로 양 명절이어서 그렇게 해서 3천만 원씩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전직 직원들, 그분들은 저희가 이제 택배로 발송을 하거든요. 대의원하고 어쩌면 우리 직원이 직접 전달을 하니까 국민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수령을 해가지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역별 위반이 있어가지고요. 한 20개 가까이 되는 거 저희들로. 해경은 부적절한 대출 업무 과정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명절 선물 전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던 최영일 순창군수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서 낸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군수는 지난 6일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최기한 후보가 조합장으로 있었던 지역축협의 부당거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3일 국회의원 전주울 재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들과 현장의 의견이 보장된 국회의원 임기를 채워달라는 요청이 많아 불출마 결심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법 추가 입법 등의 혈안들을 해결하고 내년 22대 총선에서 도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농경지 수몰 피해를 호소했던 임실군 쌍안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됐습니다. 지난 2일 임실군 운암면 사무소에서는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의 주재로 집단 민원 현장 조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농경지를 댐 저수구역과 하천구역에서 제외하고 성토하기로 합의됨으로써 주민들의 생계터인 농경지의 보전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조합장 후보 등 2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후보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조합원 B씨는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자 조합원에게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2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9건은 고발하고 3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20여 년 전 헤어져 생사도 모른 채 살아왔던 형제가 경찰의 도움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김제 경찰서에 따르면 20여 년 전 헤어진 동생을 찾아달라는 80대 송모 씨의 부탁을 받아 탐문 수사 끝에 남동생을 찾아 상봉하게 됐습니다. 군산에 사는 송 씨는 지난 21일 무작정 김제시 진봉면을 찾아 동생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를 앓고 있고 의사소통이 불편해 끝내 동생을 찾지 못하자 진봉파출소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송 씨와 필담, 즉 종이에 글을 써 의사소통한 뒤 동생을 찾아내 극적으로 다시 만나게 해줬습니다. 진봉파출소 김광수 경감은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찾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1993년 부안 위도 해상에서 일어난 서해 회리호 침몰 사고 당시 44명을 구조한 낚시어선 종국호 선장 이종훈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씨는 서해 회리호 사고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낚시어선 승객과 함께 44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해상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의 고2 내신 성적이 유출돼 전라북도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전주 A고교 홈페이지에는 3학년 반배정 안내 엑셀 파일과 함께 2학년 내신 성적 파일이 게재됐다고 밝혔습니다. A고교는 1시간 만에 해당 파일을 삭제했지만 이미 수십 명이 관련 파일을 다운로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내신 성적 파일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해당 학교에 조사관을 파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정치권이 전북경제와 직결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정부와 각 광역지자체가 집계한 정부 양곡 보관창고 현황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전국 3,295개 정부 양곡 창고 중 736개나 전북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전남을 제외하면 압도적인 수치로 그만큼 전북 경제가 쌀 농사에 의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건데요. 전통적인 곡창지대인 전북은 쌀 농가가 많은데 이를 두고 부산 출신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등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쌀 농사는 일부 양곡 창고 업자들의 이익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보호받는 것이라는 게 중론이라고 합니다. 안 의원의 발언은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쌀 소비가 줄고 있는 데다 국민들의 식생활이 크게 변하면서 쌀과 농업이 갖는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지난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 3명 중 1명은 피해 사실을 부모님이나 학교, 상담기관 등에 알렸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10,000명 이상의 학생은 피해 사실을 알려도 언어폭력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입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움받았다는 정도는 고등학교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학폭 근절 대책을 수립 중입니다. 피해 신고 후 조치를 실효성 있게 마련해 피해 학생을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부모들도 학폭 피해 학생들에게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몰라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사와 학부모가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곤충 산업을 키우기 위해 종합발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원시는 작년 11월부터 진행한 곤충 산업 발전과 곤충 클러스터 조성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시청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곤충 사육 체계 구축과 산업단지 안에 곤충 가공, 유통센터 건립, 소비자 인식 개선 등의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우리 시가 미래 먹거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곤충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